안녕하세요.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6주차 3차 시 시민 역량과 디지털 소양 교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 시에는 디지털 소양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의 방향으로는 소외 없는 디지털 소양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 대상 및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소양 교육이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 디지털 소양 교육도 있는데요. 이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디지털 소양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외 없는 디지털 소양 교육 예로는 노인 대상 디지털 소양 교육이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은 젊은 세대에게 자연스러운 도구이지만 노년층에게는 종종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서핑, 온라인 뱅킹 등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도구이지만 기술에 대한 익숙함이 부족하여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실 프로그램인데요.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방법, 이메일 작성 방법 등의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활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워크숍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정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공적 서비스 신청 방법을 들 수 있죠.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소양 교육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청각, 운동 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나 웹사이트의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는 보조 기술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린 리더라고도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이 포함된 온라인 강의나 수화를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접근을 지원합니다. 특수 교육 도구 제공인데요. 운동 능력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식 시스템이나 터치 스크린을 활용하여 쉽게 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목표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소양 교육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된 세대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시로는 디지털 기기의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디지털 기기,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있겠죠. 를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에 필요한 기기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학습 자료에 접근하고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는데요.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교육은 저소득층의 아동들에게 기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법이라든가 안전한 온라인 활동,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학업 및 직업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목표로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접근성의 문제 해결인데요.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습 기회를 공평히 누리도록 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디지털 소양 교육인데요.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해 사회적 연결과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언어 지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언어 학습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학습 앱과 함께 디지털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고요. 문화 적응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서비스나 의료 정보, 직업 정보 등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목표로는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며 직업적 기회를 넓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도소 내 디지털 소양 교육인데요. 교도소 내에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 세계와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크게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디지털 소양 교육을 제공하면 사회로 복귀 후 정보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 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요, 수감자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정보 검색, 기초적인 코딩 교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출소 후에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출소 후 온라인 취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인터넷 뱅킹, 소셜미디어 활용법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재적응을 지원합니다. 목표로는 수감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외 없는 디지털 소양 교육은 다양한 배경과 환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두 번째로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교류를 확대시키는 방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 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인권교육이랑 다문화 교육, 성평등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혐오 발언 예방 교육,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존중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혐오와 차별이 없는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다양한 교육은 학생들이 존중, 평등,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혐오 차별에 예방하여 포용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고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혐오 차별이 없는 교육의 핵심 개념은 혐오와 차별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혐오에 대한 뜻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혐오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감정과 편견으로 이로 인해 언어적, 신체적 폭력, 사회적 배제, 고립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가 발생됩니다. 혐오 차별이 없는 교육의 목표로는 평등한 기회 제공이 있는데요. 평등한 기회 제공으로는 학생들이 어떤 배경이나 특성을 가졌더라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의 배양,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민감성 향상. 학생들이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향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 존중인데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다양한 교육의 예시가 있습니다.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과 발언을 피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인권 침해 사례 분석으로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동성애 혐오 등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배우는 수업을 하고요. 인권 관련해 영화 상영은 토론합니다. 인권 침해 관련 영화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활동입니다. 목표로는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앞 시간대에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이해해 드리고요. 이번에 또 다문화 교육도 앞 시간에 배웠었죠. 다문화 교육은 그래도 정리를 한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충돌되지 않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다른 민족, 언어, 종교 등에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합니다. 예시로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이나 다문화 관련 이야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은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배우거나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등 체험을 통해 다른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다문화 관련 이야기 나누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비교하고 각 문화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활동입니다. 목표로는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포용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인데요. 성평등 교육은 성별에 따라 차별이 없애고 모든 성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성 역할에 대해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태도를 기르는 게 중점입니다. 예시로는 성 역할에 대한 토론과 성평등 책 읽기가 있는데요. 성 역할에 대한 토론은 성별 고정관념, 여자는 요리를 잘하고 남자는 운동을 잘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이런 부분인데요. 그에 따라 차별을 풀어가는 수업이고요. 성평등 책 읽기는 성평등을 주제로 한 책이나 이야기를 읽고 이를 통해 성차별에 넘어서는 가치를 대한 배웁니다. 목표로는 학생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인데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점을 두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운동장애 체험해보는 활동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경험을 합니다. 장애인과 만남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활동입니다. 목표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존중을 높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다음은 혐오 발언 예방 교육인데요. 혐오 발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회에서 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혐오 발언을 예방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혐오 발언과 그 영향입니다. 혐오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포용적 언어 사용법은 성별,
인종, 장애 등에 대한 차별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이고요. 목표로는 학생들이 혐오 발언을 피하고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존중 교육인데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쉽게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혐오 차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로는 디지털 시민교육이 있는데요. 온라인 예절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존중을 배우고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발언을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온라인 차별 사례 분석도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발생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컨텐츠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목표로는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감 있고 존중하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다양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평등,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인식과 태도를 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번째, 안전하고 투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게 디지털 소양 교육의 방향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는 이렇게 6가지의 중점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술 활용 능력의 중심을 교육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디지털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시민의식 및 윤리 교육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창의력 및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평생학습 및 적응력 향상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 6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의 주요 방향 중에 첫 번째, 기술 활용 능력의 중심 교육입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의 기본은 기술적 활용 능력입니다. 교육은 디지털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작업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검색이나 문서 작성 및 편집, 디지털 미디어 활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실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성으로는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디지털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강화입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은 기술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이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평가,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이 나아가야 합니다. 방향성으로는 정보의 신뢰도 평가가 있는데요. 온라인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접근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교육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협업과 창의성 발휘는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디지털 소양 교육에서 디지털 안전은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보안에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디지털 안전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온라인 보안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향성으로는 온라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 공격 예방 방법 등이 중심으로 한 교육입니다. 디지털 기기 보안은 개인정보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디지털 시민의식과 윤리교육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감이 있는 소통과 온라인 예절은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고 디지털 민주주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향성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윤리로서 온라인상에서의 책임감 있는 소통,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 등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권리와 의무로는 디지털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 등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디지털 민주주의 참여로는 온라인에서의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투표 시스템 등에 의해서 증진시키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창의력 및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은 창의성,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디자인 사고 등을 통합하여 디자인 기술을 통해 혁신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으로는 디지털 창작 도구 활용이 있는데요.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 및 미디어 제작 도구가 있는데요. 미디어 제작 도구라 하면 영상 편집이라든가 그래픽 디자인 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뜻합니다. 디자인 사고는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교육입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은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평생학습 및 적응력 향상인데요. 디지털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양교육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 디지털 학습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학습 플랫폼 활용에서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을 하는 교육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으로는요,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자료 활용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디지털 역량 개발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지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소양 교육의 방향은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디지털 윤리의식, 디지털 안전,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능력을 기르고 시민들의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6주차 시민 역량과 디지털 소양 교육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분들한테 마치기 전에 이제 제가 차시별로 생각해보는 내용을 좀 드리고 있죠. 이번 시간은 제가 중점적으로 배웠던 게 소외 없는 디지털 소양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혐오와 차별이 없는 디지털 소양 교육, 그리고 나아가야 할 주요 방향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학생분들에게 실생활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소외 없는 디지털 소양 교육에 대해서 저는 아까 전에 노인 대상이라든가
뭐 장애인 대상이라든가 저소득층 대상을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상으로 소외감이 없이 디지털 소양 교육을 실시해야 될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6주차 세계 시민 역량과 디지털 소양 교육을 마치고요. 7주차 때는 세계 시민 교육의 이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